여러분,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의사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도 여러분께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중년 여성 10명 중 8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얼굴에 불이 났다가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고통이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라고 치부해 왔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불면증과 우울증 원인 1위가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억눌린 신체적 욕구, 즉 사랑받고 싶다는 본능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고 가장 과학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방법, 진통제 없이도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여성 의사 이영주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수십 명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원장님,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몸이 이렇게 힘든지 그 과학적 원리. 둘째,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 셋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기 돌봄의 방법. 넷째,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일상생활 습관. 다섯째, 뼈와 근육을 지키는 폐경 이후 필수 영양 관리. 그리고 여섯째,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30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와서 시계를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이유 없이 찾아오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날이 많으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혈관, 피부, 뼈,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도와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세로토닌, 즉 행복 물질을 조절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세로토닌도 함께 줄어들어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또한 체온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쳐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는 안면 홍조가 생깁니다.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줄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인, 즉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할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을 방치한 여성은 5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4배 높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면 장애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무서운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약 한 알 먹지 않아도 우리 몸 스스로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엔도르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90%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엔도르핀을 가장 많이, 가장 강하게 분비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인 절정, 즉 오르가슴의 순간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양은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고 그 진통 효과는 의료용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배입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떠나질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엔도르핀이 전신으로 퍼지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포함한 전 세계 수십 개 대학에서 검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분비되는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뇌에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 우울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옥시토신이 이 코르티솔을 눌러버리면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이 스르르 풀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뇌를 깨우는 활력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한 날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뇌 속의 도파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자극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가장 강력하게 깨워 도파민을 콸콸 쏟아지게 합니다. 이 도파민이 돌기 시작하면 다시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무언가 하고 싶어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다시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세 가지 천연 치료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도파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자기 위로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몸의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질 건강의 변화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점막이 얇아지면 소변이 새는 요실금, 골반 근육의 약화, 심한 경우 방광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할 때 소변이 조금 새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달려가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이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안 쓰면 가늘어지듯이 골반과 생식기 주변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굳어버립니다. 의학 용어로 비사용 위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기적인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반 주변으로 혈액이 몰려들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마른 논에 물이 드는 것처럼 조직이 살아납니다. 점막이 다시 두터워지고 탄력이 돌아옵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위로를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폐경 후 여성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질 위축 진행 속도가 68% 느렸습니다. 또한 오르가슴 시 일어나는 골반 근육의 강력한 수축은 케겔 운동의 효과를 훨씬 뛰어넘어 요실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케겔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지 않아도 자기 위로를 즐기는 것만으로 골반 근육이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위로는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유지됩니다. 영국 퀸즈 대학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성적 활동을 유지한 50대 이후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돈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이 방법이 가장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위로가 왜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막해 하십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시작을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질 내부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청결과 안전입니다.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한 성전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손톱이 길다면 미리 짧게 정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면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를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얼굴 피부가 건조해져서 로션을 바르듯 질 내부도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찰을 주면 쾌감은커녕 찢어지는 통증만 남게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 수용성 윤활제를 넉넉하게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오일이나 로션, 바셀린 같은 유분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성도를 무너뜨려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처음 시작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줄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를 하실 때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편안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샤워기의 물 온도를 몸 온도보다 약간 따뜻하게 맞추고 수압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그 따뜻한 물줄기를 음액 부위에 조심스럽게 갖다 대어 보십시오. 음액은 여성의 몸에서 오로지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예민한 곳입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닿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굳어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가 통하듯 짜릿한 느낌과 함께 온몸이 나른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균형을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호르몬 주사나 약 말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부작용이 겁나서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 빛, 수면 세 가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매일 한 그릇 이상 드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안면 홍조 빈도가 32% 낮았습니다. 또한 뼈 밀도 감소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매일 드셨던 것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찾았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식품이 참깨와 아마씨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참깨는 우리 식탁에서 이미 친숙한 식재료이죠. 나물을 무칠 때, 밥에 뿌릴 때, 매일 드시는 음식에 참깨 한 숟가락을 더 넣어 주십시오. 아마씨는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거나 밥 지을 때 함께 넣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아침 햇볕이 호르몬 균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매일 아침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세로토닌 분비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세로토닌은 낮에는 활력을 주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깊은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고 햇볕이 드는 창가에 10분에서 15분 앉아 계시거나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에서 가볍게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 역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호르몬 치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과 햇볕으로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폐경 이후 뼈와 근육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60대, 70대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요. 주변에서 종종 들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 여성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경 이후 뼈 건강이 목숨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폐경 후 첫 5년 동안 뼈 밀도가 연평균 2%에서 3%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년이면 최대 15%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칼슘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필요한 하루 칼슘 권장량은 200mg입니다. 우유 한 컵에 칼슘이 200mg 정도 들어있으니 하루 우유 6컵 분량입니다. 우유를 매일 6컵씩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멸치,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케일, 브로콜리를 골고루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는 우리 식탁에 항상 있는 반찬이죠. 멸치 한 줌에 칼슘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침 햇볕 15분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르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여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뼈를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골절로 이어집니다. 별도의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의자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고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3번 반복하십시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고 낙상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돈 안 들고 공간도 필요 없고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뼈와 근육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칼슘과 비타민 D와 의자 근력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과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을 맡고 있다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잘못된 편견의 목소리입니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성은 남자를 위한 것이다. 늙으면 점잖게 살아야 한다. 이런 낡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와 신경과 피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따뜻한 손길을 원하고 쾌감을 느끼기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72살의 남편과 사별하신 후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봐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긴 상담 끝에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며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불면증 약을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는데 내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줄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수줍게 웃으시던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위로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상상의 날개를 펼치십시오. 젊은 시절 가슴 설레게 했던 기억도 좋고 드라마 속 멋진 장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했던 어느 날의 기억도 충분합니다. 상상은 자유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나만의 특권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너는 여전히 아름답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한 번도 제대로 칭찬해주지 못했던 내 몸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이 그 어떤 물리적 자극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스스로 충만해진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며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손주가 찾아왔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이웃에게도 더 환하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나 자신부터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나타나는 변화들, 불면증과 우울증과 통증과 골반 건강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3가지 천연 치료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폐경 이후에도 질 건강과 골반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의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된장과 참깨와 아마씨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품, 그리고 아침 햇볕 15분으로 자연스럽게 호르몬 균형을 찾는 일상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폐경 이후 뼈와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위로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즉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의학적 치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된장이나 참깨를 드십시오. 둘째, 아침 햇볕을 15분 쬐십시오. 셋째, 의자 발꿈치 들기를 하루 3번 하십시오. 넷째, 오늘 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그리고 여성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더 이상 외로움에 떨며 긴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나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따뜻한 손길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조차 나를 알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니까요. 80살이 되어도 90살이 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귀한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천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거나 이상한 분비물이 있거나 출혈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한숨 대신 편안한 숨결이 여러분의 방을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응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